중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. 제가 어떻게 중국어를 공부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딱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해외 생활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가장 가성비 있게 갔다 올 수 있는 게 교환학생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스페인을 갈지 중국을 갈지 고민하다가 저희 누나도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고, 또 제가 면세점에서 그 가드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었거든요, 주말에. 아, 중국이 뜨는구나. 진짜 그 롯데 면세점 본점 을지로에는 진짜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, 중국인들이. 그리고 거의 90%가 중국인이에요. 그 서양권, 일본인 해봤자 10%, 한국인 5%, 85%가 중국인이네요. 그래서 중국어를 해야겠다 해서 제가 한 달 만에 방학이었나? 그때 HSK 4급을 땄습니다. HSK 4급을 따고 이제 실전 중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면세점 보안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었어요. 뭐 위로 올라가세요, 아래로 내려가세요, 저쪽에 있습니다, 저쪽에 있습니다, 이건 가능했는데 말을 못 하겠으니까 저는 거기를 퇴사를 하고 그 누구지? 로컬 샵에 그 명동에 중국인들 많잖아요. 거기 샵에 취업 그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그때 에스티로더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는 거예요. 그 면세점 매장에서. 그냥 뭐 떨어져도 그만이니까 지원을 했죠. HSK 4급도 땄겠다. 근데 거기서 마침 남자 직원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때 공강이었거든요. 그래서 금토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. 근데 사장님은 제가 그 점장님은 제가 HSK 4급이 있고 보안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했으니까 중국어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겠죠. 근데 막상 첫 출근을 했는데 중국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그 직원들은 진짜 저를 제가 어떻게 들어왔지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거예요, 저를. 근데 마침 점장님이 그때 다른 VIP 라운지에 에스티로드 행사 중이어서 거기 파견 나가 있을 때서 저를 못 본 거예요. 그 제가 3일, 그래서 3일 동안은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어요. 근데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. 이거 있어요? 저거 있어요? 얼마예요? 그러니까 하루 만에 제가 그거를, 그러니까 3일 만에 다 외웠다. 그러니까 3일 동안 적고 받아줬고 평일을 계속 외웠죠. 퇴근하고도 계속 외우고. 그러니까 그거를 점장님이 일주일 동안 라운지 갔을 때 제가 다 주말이랑 평일 동안 외워서 점장님이 올 때쯤엔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딱 보이는 거죠.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. 거기는 진짜 면세점은 뭐 어떤 색이에요? 뭐 이 색이 있어요? 없어요? 얼마예요? 뭐 몇 시에 출발해요? 이거면 돼요. 열 문장만 알아도 응대를 할 수 있어, 고객을. 그래서 그렇게 면세점 아르바이트를 또 반년을 했죠. 한 학기를. 그 금토일 나가면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. 그래서 아마 2월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. 9월부터 2월까지 한 6개월 했죠. 6, 7개월 했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귀는 들리는 상태예요. HSK 4급 있지, 어느 정도 응대할 수 있지. 그래서 딱 중국을 제가 2019년 2월에 가게 됩니다. 갔는데 웬걸, 딱 그 중국에 가니까 일단 그 면세점은 진짜 한정된 용어로만 했는데 가니까 뭐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, 핸드폰을 개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저랑 같이 간 저희 학교 친구 보고 있겠지 이거? 같이 공항에서, 한국 공항에서 만나서 갔는데 저희 같은 학교 친구였거든요. 같이 살았는데 중국에서. 걔는, 제 친구 그 룸메이트는 중국어를 아예 할 줄 몰랐어요. 그 친구는.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자부심이 있었죠. 면세점에서 거의 한 1년 반을 알바를 했지, 뭐 HSK도 있지, 응대도 해봤지 하니까 갔는데 제가 조금 막 더 잘하는 위치였는데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. 중국 막상 가니까 택시 탈 때부터 고난이었어. 택시 타는 거랑
뭐 기숙사 들어가는 거랑 하나도 말을 못 알아듣겠고 막 버스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. 그래서 그때 중국 그게 시작됐죠. 중국 생활이. 근데 또 정말 운 좋게도 그 다음날 또 그 대학원생들이 저희를 막 도와줘가지고 핸드폰 개통해주고 뭐 그 학교 안내해주고 또 심지어 저는 거의 일찍 가가지고 또 하겠다고 개강보다 일주일 먼저 갔어요 또. 그래가지고 학교 개강도 안 했는데. 네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됐죠. 근데 저는 또 욕심이 제가 진짜 많거든요. 딱 반을 고르라는 거예요. 너 어느 반, 어느 레벨의 반을 할 거니? 이랬는데 저 중급반 하겠다.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초급반 해야 돼. 근데 그때 실력은 초급반 해야 되는데 나름 중국어 할 줄 아니까 그것보다는 빨리 성장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. 더 빨리 배울 수 있게. 그 중국반을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, 그러니까 책을 보면 한자는 알겠어. 왜냐면은 그 시험을 봤으니까 한자를 외웠잖아요 제가. 그리고 가기 전에 HSK 5급 학원도 조금 다니다 갔어 한 달 동안. 근데 이게 소리를 모르겠는 거예요. 소리를 모르게 발음도 안 돼.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저희 그 라오슐이 너는 여기 실력도 안 되는데 왜 이 반에 왔냐. 그러니까 중국어로 저를 욕하는 거죠. 너는 막 중국어도 못하는데 이 중급반 와가지고 막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. 다른 애들은 다 그 두 번째 학기, 그러니까 첫 번째 학기 때는 초급반, 두 번째 학기 때는 중급반에 가는데 그게 중국어 코스였어요 교환학생이. 근데 저는 첫 번째 왔는데 바로 중급반에 오니까. 근데 우리 한국인, 근데 그 아시죠? 한국인들의 그 저력, 무서운 거.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. 막 수업 끝나자마자 방에 와서 공부하고 막 그 대학교 가가지고 중국인들한테 먼저 말 걸고 막 친구하자 그러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. 그래서 제가 그때 2월에 말에 가서 5월 달에 중국에서 그 HSK 5급 시험을 봐요. 근데 저희 그때 같은 반 애들이 다 외국인이에요. 막 일본인, 한국인, 한국인 저밖에 없었다. 일본인, 뭐 동남아는 아니지만 아랍권도 좀 있었어요. 걔네도 말은 잘하는데 HSK 5급은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 목표가 5급이에요. 5급이면 중국어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니까. 근데 제가 가장 못했던 학생인데 중국에서 HSK 5급을,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. 미국에서 토익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미국에서 토플 보는 거랑. 그러니까 중국에서 HSK 5급을 따서 되게 높은 점수로 합격했어요 그때. 300점 만점에 231점, 180점이면 합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그 라오스한테 보여주니까 눈이 희덩그레지는 거예요. 너 대단하다, 무시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한테. 그랬고, 그리고 중국에 그 해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모든 다 TV도 다 중국어야. 가장 쇼킹했던 거, 중국어를 중국어로 알려줘. 칠판 다 중국어고. 밖에 나가면 듣기 공부지. 애들 만나면 항상 대화 연습하지. 그래서 빠르게 지나갔죠. 그때 자주 놀던 여학생도 있었는데. 그랬고, 이게 저희 중국어를, 그 총 제가 중국어 공부한 시간이 거의 2년이에요 2년. 그 덕분에 대만 여행도 편하고 중국 여행도 편하고.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되게 착해요. 잘해주고.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게, 중국 생활이.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. 그 중국에서 막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신기하잖아요 해외 생활이. 막 쇼킹한 것도 많이 보긴 했어. 비둘기, 닭장 안에 비둘기 막 먹기 전에 가둬 놓는 것도 봤고. 근데 더러운 것도 많이 봤고. 그러니까 또 중국까지 왔잖아요.
오늘 이번 여름 휴가도.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뭐 해외 생활 한번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영어권이면 좋겠지만요.